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한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은 회사에서 징계 대상자가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일단은 뭐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만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됐는지 하고 앞으로 그럼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를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언론을 파악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으로 징계 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정해두고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보통은 그런 징계위원회 또는 뭐 인사위원회라고도 하는데 그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서 거기서 소명의 기회 또는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징계를 내리게 되죠. 네,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불복할 수 있게 이의제기라든지 재심 절차를 준비해두고 실제로 근로자가 불복한 경우에 2차 징계위원회라든지 재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절차를 한 번 더 열어서 근로자에게 불복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면 근로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날 출석해서 거기서 막 무슨 얘기를 듣고 소명 또는 이런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 절차를 한 번 정도 거치게 되는데 그런 징계 조사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내가 받고 있는 징계 혐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징계 사유를 미리 알려줬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중에 징계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판례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뭐 하루 전, 당일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징계 사유를 알려준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징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를 알려준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징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징계 조사하는 과정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할 때 통지하는 것이거나 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당신을 뭐 징계에 회부할 테니까 출석하라 라고 할 때 각각의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통지서 내용 또는 조사 내용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른 조사 또는 통지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엄청 대단하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징계 사유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상대방도 즉 그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근로자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자기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때렸다. 뭐 갑이라는 사람이 뭐 을이라는 사람을 때렸다. 징계 조사를 한다. 징계를 내릴 거고 징계 조사를 먼저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때렸으니까 조사받아라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언제 어디서 회사 내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때렸다. 어느 정도로 때렸다 내지는 이런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그 조사를 받는 또는 징계를 받는 대상자인 근로자분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육하원칙에 따른 조사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긴 했으나 근로자 스스로 어떤 소명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도 사용자의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회사에서 인사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조사도 하고 인사위원회도 열려고 하는데 이분이 전혀 출석할 의지도 없고 뭐 소명하는 서류를 낸 적도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는 이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냐 하면 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징계 절차 또는 조사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지 실제 그 사람이 방어권을 행사해서 소명 또는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고 언제까지 뭘 내보세요 이렇게 출석해서 무슨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기회를 줬으면 절차는 충분히 다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징계 절차를 규정해두지 않은 경우에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종종 그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신생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자의 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미리 징계 절차를 규정해두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될까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징계 사유는 어디에 이렇게 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징계 절차 이런 것을 규정 뭐 해놓은 경우도 있고 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것은 뭐 법에서 무조건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하라는 걸 탁탁탁 명시해라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절차를 뭐 둔 경우도 있고 두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 사유가 아닌 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 그것을 거치지 않았으면 절차상 위반으로 그 징계는 무효라고 보고 있는 판례가 있고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징계 절차를 규정해 두었는데 그것을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절차대로 따르고 뭐 계약직이나 아니면 뭐 기간제 이런 근로자분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징계 절차를 따르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이런 계약직 근로자분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 그럼 그 절차를 따라야 되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으면 나눠져 있는 대로 절차를 지키는 경우, 지키지 않는 경우를 구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징계 절차를 규정해 두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규정해 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진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 실제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뭐 한다라고 딱 돼 있으면 간단하죠. 해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도 명확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치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 즉 징계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고 비록 재량행위로 두었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징계 절차 중에 하나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삼아서 징계를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애매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라면 임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그냥 지킨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모든 절차를 거치시면 사후에 뭐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여지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처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징계 사유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취업규칙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징계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징계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사전에 정해놓고 절차대로 지켜라 뭐 이런 취지인 건데 사전에 정해놓은 징계 사유도 없는데 무슨 비위를 저질렀다 해서 징계를 절차를 거쳐서 뭐 징계 양정을 정해서 징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징계 절차는 징계 자체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절차적인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라면 징계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고 정말 비위 행위를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근로자가 있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절차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그냥 웬만한 절차를 건너뛰고 징계 양정에서 어떤 뭐 과중한 징계를 내렸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징계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전체적으로 흘러갔던 징계 사유가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황당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못지않게 이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